통일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 단어부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통일이라는 거가 어떻게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의사 전문가면 암 전문가면 암을 고치는 사람이고 또 뭐 프로야구 선수면 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데 통일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통일을 이뤘어야 되는데 지난 70년 동안 통일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마음이 아프고 이 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품어야 될 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귀한 자리에 서서 제가 약 한 35분 정도의 시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지 고민이 들었는데요. 제목을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통일과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신앙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인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내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 지지하시는지 지지하지 않으시는지 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있지만 이제 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도 없이 바로 여름으로 그냥 직진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 이렇게 봄이 없이 여름이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오는 대로 사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텔레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냐, 김정은은 어떻게 할 것 같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듣다 보면 결론은 나도 모르겠답니다. 그래도 시간은 메꿔야 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거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공유하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해빙의 모드를 맞고 다시 한번 다시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는 총칼을 겨루는 게 아니라 한번 교류를 한번 하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시 북으로 올라가는 분도 생기고 북에서 뭐 악단뿐만 아니라 관현 악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런 날이 정말 2018년 2학기부터 아니 가을 학기부터 제가 가을 학기라는 학교에 있으니까 자꾸 가을 학기 하반기부터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게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 통일의 시간들이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 통일이 오는구나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이제 나와 통일이 무슨 관계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통일 코리아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뭐 통일 대한민국이 될지 뭐 통일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아니겠죠. 뭐 통일 코리아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통일 코리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 코리아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우리가 어느 정도씩은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그 통일 코리아가 어떤 나라인지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서 흘러가는 대한민국 곱하기 2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문제 지금 막 싸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싸웁니다. 제가 어떤 그 인연이 돼가지고 소위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는데요. 제 아침에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할 일 없으면 기다리시면서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싸우는 겁니다. 근데
누가 뭘 했는지 관계없이 하여튼 저놈들은 맨날 싸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놈들은 맨날 싸워. 우리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맨날 싸우는 정치.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한보다는 월등하게 앞서죠. 거의 한 30배 이상 앞섭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이 한 1,000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3만 불이라고 보면 30배. 우리가 북한이 1,000원짜리 밥, 1,000원짜리 없으니까 5,000원짜리 밥을 먹을 때 우리 국민은 30배, 1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회입니다. 15만 원짜리 식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5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회. 비교가 안 되게 잘 살지만 여러분 그 한편에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의 약 1%의 인구가 99%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 인구가 99%의 부를 소유하는 사회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폭동나기 직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든지 중세 시대 그 전 왕조를 내려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본 적은 없고 대한민국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거를 1을 5로 바꾸면 비슷합니다. 5%의 국민이 95%의 재산을 부동산과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고요. 어르신들은 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걸로 알고 있던 그 생활의 방식들, 부모를 공양하고 나도 아이들에게 공양을 받는 이 개념이 깨져서 이제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의 빈곤이 50%가 넘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빈곤층이라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그 어르신들이 둘 중에 하나는 빈곤층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 일자리 없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아주대 통일연구소에서 몸을 담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한 17년 정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개발 협력을 하고 코소보와 세르비아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 중재단으로 가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협상을 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근무하면서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제 자문도 하고 경제 협력을 직접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이제 감사하게 여기면서 2016년에 조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저도 남들과 같이 이제 조그만 이제 아파트를 새 들어서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저희 아파트의 구도는 이제 한 엘리베이터를 둘이 나눠 씁니다. 이 두 집이 나눠 쓰는 구도인데 많이 그러시죠. 근데 가끔 제가 이제 현관에 올라가서 이제 저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막 들어가고 계세요. 그럼 그분이 열림을 누를까요? 닫힘을 누를까요? 닫힘을 누르세요. 99% 닫힘을 누르십니다.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닫힘을 누릅니다. 제가 험상궂게 생겨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회사 건물도 아니고 무슨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동네도 아니고 맨날 보는 그야말로 가장 가까워야 되는 이 공동체에서 이웃 주민이 들어오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몇 초 빨리 가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거죠. 껄끄럽다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면 이게 과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인가? 라는 저는 고민이 듭니다. 저도
저도 뭘 몰라가지고 저희 저희 딸들이 워낙 그 개구장이라 너무 많이 뛰어서 많이 이제 죄송해서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옆집과 아랫집에 드렸는데 아직도 그분들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런 걸 들고 오지? 얼마나 괴롭히려고 나를 이런 얼굴들. 그러니까 참 가장 뭐 경제와 정치도 어렵지만 이 사회 우리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들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면요, 극도로 이기적이면 실은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선 주위가 이것보다 나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나만 홀로 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가 과연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통일 코리아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번뜩번뜩 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제도 세계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휩쓸죠. 똑똑한 교육 잘 하는데 이 교육을 그대로 통일 코리아에 적용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녀분들의 교육을 다 끝내시고 홀가분하신 분도 있으시고 한참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스스로가 이 교육 시스템에 얽매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2016년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테레비가 아니고 이제 버스를 타면서 들려왔던 라디오 광고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차의 광고였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만든 보통차, 무슨 차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든 보통차, 그게 우리나라 교육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보통밖에 안 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통밖에 안 되는 우리 교육.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국에 돌아오기 전에는 가끔 이제 저도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이제 뭐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교육에 대한 토론과 담론이 언론을 그냥 그러니까 항상 언론에서 항상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2016년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촛불, 뭐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세상이 펼치고 있어서요. 영화 감독들이 지금 불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뉴스가 다이나믹하면 누가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교육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육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저는 약간 포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을 포기한 게 아닌가. 어떤 식으로 포기냐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이 이제는 달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소위 금수저, 흑수저 또는 플래티넘 수저라는 분들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미국 시민권 따서 외국 가서 교육받든지 뭐 외국인 학교 다니든지 우리 공교육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립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사립 교육을 받죠. 그것도 저것도 아닌 갈데 없는 분들이 공교육을 받고 그나마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지역을 포함한 요 몇몇 군데, 서울 몇몇 군데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도 아닌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나머지 초이스인 이 지역 밖에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교육의 기원을 아십니까? 이 소위 퍼블릭 스쿨이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퍼블릭 스쿨은 산업혁명 시대부터 생겼습니다. 퍼블릭 스쿨의 기원은 이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다 공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애들이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공장에서 또는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자 이게 스쿨이다, 학교다라고 애들을 이제 글로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교육의 가치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늦지 말아라, 줄서 잘 지켜라, 줄 잘 서라. 이게 무슨 가치들입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 필요한 가치들이죠. 공장 노동자가 내야 되니까 시간 잘 지켜야지. 9시까지 와야 되는데 11시, 12시에 오면 어떡해요? 시간 잘 지켜라, 줄 잘 서라.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때도 귀족들은 지금도 유명한 영국의 그 귀족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소위 공교육, 노동자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갈라진 사회, 이 나눠진 사회를 우리는 극복하고 해방 이후에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없었으니까, 귀족 교육이. 근데 지금 2018년 저는 그게 깨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자들의 교육과 없는 자들의 교육으로 나눠지고 철저하게 계층화돼가는 교육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를 계층 사회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게 무서운 건 이 시스템에서 생산된 리더들은 지금의 리더들보다 훨씬 더 소수의 집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곳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는 분들의 고향이 이 지역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사람은 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흐르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가고 여기서 지도자가 되고 또 여기서 살다가 죽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요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이 지역 밖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지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지방이나 외국이나 똑같이 낯선 곳인데 이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만들어난 대한민국인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픈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통일운동의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몇 장을 준비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섬나라이죠. 그래서 북한을 빼면 제대로 된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섬나라 코리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참 아쉽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어디를 눌러야 될지 이제. 자, 이게 뭐냐면 송기정 선생님이 그 베를린 올림픽 참여하는 기차표입니다. 뒤에서 잘 안 보시겠지만 기차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도쿄 베를린입니다. 도쿄에서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한 큐에 당구 용어로 이제 부산은 배로 건너오셨겠지만 부산부터 서울, 신의주, 하얼빈,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은 한 번에 간 바로 증거입니다. 일제 식민지였지만 이게 막 넘어가네요. 그때는 한 번에 갔었는데 지금은 섬나라 코리아입니다. 참 대한민국 아니 우리 한반도 역사상 남한 기준으로 지금보다 우리 영토가 작은 적은 없습니다. 고조선 여러분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조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다 해도 조선 다 해도 지금보다 우리 영토가 작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보다는 나은 나라를 남겨줘야겠다라는 결의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소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기는 좀 잠시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고 트럼프, 아베도 이제 푸틴도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기자가 100살이 돼도 대통령 하시겠습니까? 묻자 제가 100살이 돼도 여기 있겠습니까? 라고 한 정도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고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쉽게 물러갈 분은 아닙니다. 아베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원래 저분은 북한과 한반도를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운스백 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니 남북이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족과 핏줄이라는 논리가 통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민족과 핏줄 나는 아니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아니니까. 이런데 저분들 앞에서 민족과 핏줄 얘기하는 건 참 선수가 아니다, 참 아마추어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또는 통일 코리아에 대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그 커다란 꿈 그리고 커다란 비전이 저들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그거를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입니다. 메이플라워하고 이제 처음으로 신대륙을 밟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한 3분의 2 이상이 죽었고 남은 자들이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로 시작을 했죠. 1786년 필라델피아입니다. 독립헌법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예가 발견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 있었는지 참 부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은 다 아시죠? 주빌리 교대에 오신 분들에게 삼권 분립을 설명하는 건 신뢰라고 생각해서 건너뛰지만 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은 미국 독립보다 몇십 년 전입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고요. 하지만 이 개념이 프랑스에서 나왔을 때 프랑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삼권을 분리한다는 건 혁신적인 얘기 이상의 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받아서 미국의 저 소위 파운딩 파더들이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저기 보시는 사람들 보면 이제 지금 흑백이지만 칼라로 치면 다 하얀 가발 쓰고 옛날 영화 아마데우스 보시면 나오는 그런 가발 쓰고 있었겠죠. 다 귀족들입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 가면서 권력을 분리 견제하자라고 했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고인물은 썩고 오래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진리죠. 고인물은 썩고 오래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따라서 권력을 분리하자라는 혁신적인 자기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들어서 우리도 같이 살아보자 그럼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폭동이라고 부르고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사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걸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멋진 드라마. 그렇죠? 미국은 저 멋진 드라마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뤄낸 겁니다. 전 참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두 번째 뉴욕입니다. 아시겠지만 뉴욕이 뉴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헌법에 나온 큰 요소 이 재산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부재산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이 내린 권리다라는 거죠.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갑질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또는 정부 관리가 와가지고 당신 재산을 국가를 위해서 좀 가져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이건 범죄 아닙니까? 아무리 갑질이 횡행한 우리 사회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왕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귀족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지켜주니까 성 안에서 살게 해주니까. 재산뿐만 아니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회에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하늘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혁신적인 거죠. 혁신적인 거죠. 그 뒤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오라고 안 하는데 전 유럽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된 거죠. 제가 2016년 다시 조국에 돌아올 때 저희 부모님이 미쳤다 그러셨습니다. 저를. 네가 아직 한국을 모르는구나. 애도 아직 어린데 어쩌자고 들어오느냐. 전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아내와 어머니가 한 말에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저 그걸 아직도 왠지 기억을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말한 걸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 책을 쓴 사람 참 만나고 싶은데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또는 인터넷으로 이걸 보시는 중에 미국 시민권 주고 재산 다 갖고 나가게 해줄게 그러면 다 안 갈까요? 여기 중에 없어지는 분 계실걸요.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더 많을걸요. 왜 미국은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아닐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왜 이런 그 소위 2등 국가 정신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은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만 저렇게 멋진 드라마가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찾다가 하나의 또 예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조소왕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을 김구 선생님과 함께했던 조소왕 선생님이시고, 이 조소왕 선생님이 이제 상위 임시정부가 거의 끝나갈 때 임시정부 문 닫으면서 이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정강 정책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그 정신이 여기 나온 이제 삼균주의입니다.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 첫 번째가 균, 권, 권력을 나눠 갖겠다. 두 번째가 균, 부를 나눠 갖겠다. 세 번째가 전 제일 재밌고 의미가 있는데 균, 육,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갖겠다. 그때 당시에도 균, 육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세상은 항상 지금 우리 세대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조선시대 누가 교육받았습니까? 남자가 교육받았고, 남자 중에서도 양반이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 보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시작하잖아요. 계급이 다르니까. 이 분의 정신은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 새로 만들 나라는 조선 곱하기 2, 조선 시즌2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제국 시즌2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희망이고 선언이었죠. 70년이 지난 흐른, 70년이 뭡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분의 저 삼균주의가 현실이 되었는지는 고민해 볼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시대를 정의할 수 있는 시대 정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그 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부숴버립니다. 민주, 평등, 자유, 좋은 건 다 들어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완벽한,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최적의 조합이다. 좋은 건 다 집어넣기 때문이다. 헌법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지키는 게 문제죠. 우리 사회 헌법에 있는 정신을 과연 이렇게 잘 지킬까요? 정의란 게 이렇게 중요하면 친일파들을 이렇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북한에는 56개의 계층이 있는 거 아시죠? 핵심 계층부터 56개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56번째 계층은 누군지 아세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백정입니다. 왜냐하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그들의 현실, 보편적 가치가 이렇게 혼란된 사회, 저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금만 되면 다 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친구, 저 학교를 같이 다닌 동학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 친구랑 저랑 저녁을 먹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입금만 해주면 다 해. 나는 입금 베이스로 움직여. 입금 한 만큼만 해. 근데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입금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입금, 돈보다 더 좋은 가치들, 소위 오늘날 교회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장애물은 만몬, 돈, 두 번째는 음란,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음란함과 만몬을 섬기는 그것이 21세기 2018년까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거의 절정이 아닐까요? 입금만 다 있는 사회버린, 입금만 되면 다 해버리는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들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조차 없습니다. 그런 얘기조차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지 그 담론이 안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담론도 한민족, 한 핏줄 여기에 머무르고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은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통일에 대한 그 담론이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세상을 흥분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통일 니네끼리 잘 사는 건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니네끼리 잘 산다며 뭐 알아서 해봐.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설명할 답이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통일 코리아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고 여러분도 와서 같이 살 수 있으며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을 극복한 정말 멋진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 같이 하자. 라는 담론을 던져야 젊은이들을 흥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사회의 영역, 그리고 교육의 영역,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그 도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으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있죠.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60년대, 70년대 시대 정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빵이 시대 정신입니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거.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대학생들 또는 청년분들 이 문제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업 이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70년대 초라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세대이지만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세상을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한 세대에 해결한다는 건 기적 이상의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축복이 기본이었고 한 세대에 정말 이유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시대를 같이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더 아프게 만들고 그분들이 왜 화내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봉사를 다녀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어떤 게 시대 정신이었습니까? 민주죠. 그렇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하면, 학생들이 데모하면 여러분들 숨겨주셨잖아요. 선배들, 저의 기준으로 선배들, 형님들, 누님들이 데모하면 숨겨주셨거든요. 비록 자기 아들, 딸들은 조심하라 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숨겨주시고, 그걸 다 참으면서, 그 교통지역을 참으면서 우리가 견뎌낸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교통이 막히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때 그게 시대 정신이 아니니까 이제는. 근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알고 그 시대 정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여러분, 세상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 세상을 이끌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가장 지름길은 이 세상, 오늘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얘기는,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분산과 통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통일 코리아의 가장 큰 가치와 정신은 공의와 사랑이죠.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세상, 그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하느님의 나라니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근데 공의와 사랑이란 그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가라고 볼 때, 저는 분산과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도 뻣뻣해지고 근육이 막 뭉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면 결국 어딘가 하나가 고장이 나고, 더 달리다 보면 이제 과로해서 죽죠. 가끔 죽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저 생각엔 인간의 몸으로 치면 지금 제대로 지금 경고 사인이 온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뭉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목도 뭉쳐 있고, 지금 근육도 뭉쳐 있고, 고혈압 걸려 있고, 담배 하도 많이 펴가지고 폐도 안 좋고 이런 상태인데 자꾸 달리기만 해요. 왜냐면 계속 달려왔거든요.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입니다. 3만 불이 곧 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요,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행복과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거는 3,000불에서 끝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으면 돈을 조금 더 번들 행복함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을 약 10등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행복 지수는 몇 등인지 아세요? 70 몇 등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꽉 막힌 사회인데요. 왜냐하면 그거를 풀어내는 일이 저는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막힌 거를 풀어내는 업, 그게 분산의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 돈이 꽉 막혔잖아요. 5%의 국민들이 95%의 재산을 소유하는 사회, 이건 5%도 불행하고, 그냥 불안하잖아. 뺏어갈까봐 남이. 그래서 자꾸 담을 쌓거든요. 저 중남미에 가보시면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납치당할까봐, 유괴당할까봐 프라이빗, 개인 경호원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사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제적 집중을 풀어내는 분산, 수도권의 집중, 다 서울이잖아요. 뭐든지 서울.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안 갑니다. 왜냐면 결혼도 못 하거든요. 다 서울로. 이거를 풀어내는 것도 분산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몸에 뭉쳐있는 거를 풀어내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모래알처럼 아까 말씀드린 정말 공동체가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를 하나씩 다시 엮어가는 거. 이제 사람의 몸을 따지면 손가락이 아픈데 조그맣다고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발가락이 아픈데 이거 무시하면 결국 건강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막힌 거는 풀어내고, 그 다음에 모래알처럼 나눠져 있는 거를 뭉치는 분산과 통합,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의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조언도 하는데 대학생 때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돈만 보고 직장을 가면 언젠가는 후회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거든요.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지 돈만 보고 직장을 다니면 언젠가는 후회를 합니다. 이제 소위 의미란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업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분산, 이 막힌 거를 뚫어내는 업이면 저는 시대 정신에 맞는 업이다. 그게 꼭 통일 전문가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엔지니어가 되건 의사가 되건 뭐 공무원이 되건 막힌 거를 뚫어내는 업을 하든지 아니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거를 다시 뭉치는 업, 이 통합의 업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큰 통합의 업은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해야 될 것들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남과 북 아니죠, 동과 서 지역적 갈등이었죠. 뭐 호남, 전라도, 경상도 다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부모님이랑 자식들이랑 얘기 못 하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건 끝이 안 납니다. 아버님이 보시는 모 채널을 제가 끌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보고 싶은 채널을 틀면 또 아버님이 난리가 나세요. 그래서 이 리모트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계속 그걸 틀어놓으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힘들어하죠. 세대 간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안 만나는 건 그들의 자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은 눈 깜짝할 새 그들도 기성세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당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끌어 놓은 사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나랑 얘기를 안 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경험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 간의 갈등, 이것도 풀어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저는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청원 올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청원 올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 군대 보내랍니다. 여자도 군대 보내자, 이게 가장 높은 청원인데요. 대학에서 저 뒤에서 자는 친구를 깨우는 방법은 우리 남녀 간의 그 성별 차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뒤에서 자던 애들도 벌쩍 일어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대생들도 문대생들도 체육학생들도 하여튼 남녀 간의 성차별에 대하면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서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제 때만 해도 이런 건 없었거든요. 점점 나눠져가는 사회. 자, 대한민국 여권을 공유하지만 같은 그룹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룹들이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를 통합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을 통합하는 이것이 저는 통일하는 이 통합의 업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 이제 돌아와서 이제 빚진 마음으로 다시 조국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통일 운동을 시작한 것도 저는 분산과 통합 중에 통합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힌 것을 뚫어내고 갈라져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600 몇십 회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많은 오랜 기도회를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이제 지겹다, 통일하자. 2016년도 통일 포스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통일 포스터 한 번쯤 그려보셨죠? 그 대상 표어가 지겹다, 통일하자입니다. 600 몇 회나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와 함께 뭘 하고 계십니까? 통일 준비를 위해서. 감히 제가 제안드리는 건 여러분 주위에서 분산하고 통합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길 기도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닫힘 누르지 마시고 열림 누르세요. 너무 험악한 사람이 아닌 한.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죽어라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반응할 때까지 인사합니다. 동네에서 이제 안녕하세요. 내리시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도 생깁니다. 어떤 분이 제 딸이 안녕히 가세요 귀하니까 귀엽다고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제 딸은 이제 만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뭐가 생기니까. 이렇게 알고 지내면 좋은 겁니다. 그런 사회, 이제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빈부격차 문제 여러분 조금씩 풀어내야 됩니다. 교육의 문제도 조금씩 풀어내고 이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통일의 준비를 하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통일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해서 오신 분들, 소위 탈북민이라는 부르는 분들 자살률이요 거의 15%에 이릅니다. 100에 15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그룹이 100에 15이 자살합니까? 이런 상태가 통일 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2,500만 우리 이제 접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교육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를 하나씩 풀어나는 좀 실질적인 담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부를 하시고 실천하는 역할, 기도와 함께 하면 언젠가는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통일에서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걸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나가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물려줄 나라가 되고 정말 인류 한반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정말 세상에서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작은 땅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끄러움도 벗어내고 동북아에서 정말 그 전쟁 화약고 이런 정말 슬픈 말 듣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담론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흥분되고 기도로 생활로 그런 날을 만들어 나가는 그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